오늘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동주민센터에서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이 큰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소비 쿠폰 잘 쓰는 법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소비 쿠폰을 받게 된 건데 네. 첫날부터 오픈런이 이어졌다고요? 네, 일단 이제 신청 첫 번째 주는 뭐냐 혼잡할 것 같아가지고 출생 연도에 제한을 뒀습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에는 끝자리가 1과 6, 내일은 2와 7. 그다음 3, 8, 4, 9, 50이고요. 이제 주말부터는 모든 연령, 그러니까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다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런 이제 연도수에 제약이 없이 가능한데 예. 지금 이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수월했습니다. 다만 이제 신한카드, 이 신한 쪽에서 약간 좀 이제 뭐 렉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지만 네. 뭐 대부분의 카드에서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는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어디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가? 예. 오프라인 쪽입니다. 아. 역시 지역주민센터였었고요.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게 꼭 오늘 안 신청해도 되는데 네,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되는데. 다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좀 이제 마음도 좀 급하시고 또 현장에 와서 좀 미리 좀 받고 당장 내일부터 쓰고 싶어가지고 꽤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비수도권 쪽에 이제 지역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했다는 그런 전원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전 국민에게 모두 주다 보니까 뭐 신생아도 일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뱃속의 아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궁금증이 뭐 100가지도 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15만 원이고요. 그러나 예. 앞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상위치 30,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40, 15, 30, 40인데요. 여기에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만 원 추가, 그리고 이제 인구 감소 지역 84곳은 5만 원 추가. 여기까지가 기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희 어머님이 아프세요, 부모님이 아프세요 이럴 때 같은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대리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자녀 중에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일단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상년만 세대주가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처럼 네.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었고요. 이제 당초에 신생아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원칙은 일단 6월 18일입니다. 즉 원래 원칙은 6월 18일에 일단은 태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이제 저희의 신청 기간이 실은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6월 18일 이후에 가령 7월 18일 혹은 네. 8월 18일에도 아이는 네. 태어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도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2일 기준으로 줘서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9월 12일 전에 출생 신고가 돼 있다면 예. 이제 그 아가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할 수 있게 이제 신생아는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PX 결제를 일단 허용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군인들은 이제 PX에서 유용하겠네요. 수백구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정리해 그리고 주셨는데. 또 이사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이사 가서는 이제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 종이 지류는 안 됩니다. 아.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나 네네. 카드 포인트를 받았을 때는 이사 갔습니다 하면 이제 카드 포인트도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집계가 됐는데 소비 쿠폰이 발급된 첫날 3시간 만에 415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의 8.2%가 신청을 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7,545억 원이 지급됐다고 하네요. 네, 예. 그중에 온라인 신청자가 91.3%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쪽이 더 수월했고 네.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소비 쿠폰을 어디에 발급받을 것이냐, 카드가 더 유리할까,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유리할까, 뭐 유불리가 있습니까? 유불리가 있어요. 그러나 좀 연령별로 MZ라든가 좀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제 주변은 다 이제 카드 포인트로 네. 카드라든가 체크카드에 이제 받게 되는 그 카드 포인트를 택하고 이제 어르신들 경우가 지류라고 하죠. 뭐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예.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사 갈 계획이 있는 요번에 이 소위 말한 이 소비 쿠폰, 민생지역 소비 쿠폰은 지역 경제 발전이 있는 이게 지역 사용이라는 또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시군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간다.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뭐 대구로 뭐 이사를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실은 이런 종이 지류로 받으시면은 안 되고요. 뭐 아니면 다시 와서 쓰긴 되면 되겠지만은 편리를 위해서는 카드 포인트를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이건 카드에 다 뭐 캐시백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다 연관이 되니까 아마 안내 문자 받으셔 볼
거예요. 그런 분은 꼭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화폐를 받으면 뭐가 유리하느냐? 연말 소득공제율이 좀 높다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또 하나 요번에 보면 공공 배달 앱 같은 경우에서 땡겨요라는 이제 서울 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뭐 2만 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0,000원에 또 지역 쿠폰을 또 환급해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혜택을 얹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뭐 지역사랑 환풍권 혹은 선불카드 또 카드 포인트 이렇게 좀 나눠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에 대한 이야기, 뭐가 유불리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은 저희 잠시만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브리핑일 것 같고요. 오늘 비수보회의 관련해서 간략한 브리핑 전달드리고 대통령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점검 관련해서 브리핑하고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 취하 관련해서 마지막 브리핑 3건 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한 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던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면서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대응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광주광역시 피해 복구 현장에 방문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산청군에 급파된 이후 충남 부여 피해 복구 현장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도 취임 이튿날 충남 당진 예산 전통시장과 시설 농업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방문하였다며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내각과 함께하는 첫 국무회의가 진행될 것이고 대통령이 두세 개 부처별로 꼼꼼히 업무 보고를 받으실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들어 좀 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무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세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불이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 지시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김희철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항소치와 관련해 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을 방문해서 보고를 받았고 재발 방지책을 당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브리핑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 이제 소비 쿠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궁금한 게 어디서 쓸 수 있고 어디서는 못 쓰는지 이 부분 아닙니까? 네, 몇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매출 30억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 오프라인 기억하셔야 될 것 예. 같고 직영과 이제 소위 말하는 가맹 중에서 가맹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연매출 30억 이상이 되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직영과 가맹 이야기했는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영점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대기업 본사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다. 그러니까 같은 치킨 체인 중에서도 가맹을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좀 다이소였던 것 같아요. 예. 예. 다이소도 직영이 있고 가맹이 가맹이 있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직영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는데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맹점 중에서도 연매출 30억을 또 넘는 가맹 예. 다이소점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또 되는 리스트업이 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인데 네.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앱을 이용하시려면 오프라인처럼 만나서 결제 방식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 그런데 아마 매장 찾기 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30억 이하를 저희가 알 수가 네. 없으니까 지금 제 뒤에 보시는 이 스티커 이거 보시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그런데 코로나19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줬는데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을까?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시죠. 추가 소비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게 내가 15만 원 받고 15만 원 쓰면서 15만 원을 더 썼어요. 예. 그때는 소비 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번에도 15, 30, 40을 받게 되는데 이 돈만 쓰는지 이게 마치 마중물처럼 또 하나의 소비의 트리거가 되는지 이것이 향후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효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향력도 저희가 추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소비 쿠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